다 들어오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라임크라임 개봉 지부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격하게 환영하면서 저는 영화 저널리스트 이화정입니다. 래퍼 다 데리고 왔어요. 한꺼번에 다 끌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개봉과 함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주말에 만나신 또 소감과 인사를 좀 들어야겠죠. 지금 순서를 감독 진영 대 배우 진영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마이크 뒤에 마이크에 자리에 있죠. 네, 하나씩 드시고 장유성 배우님 먼저 인사를 좀 들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크라임에서 주연 역할 연기한 장유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약간 각오 한마디 없으세요? 가고요? 네, 오늘 토크의 각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마이크 옆으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크라임에서 성주 역을 맡은 이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영화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잘 보셨으면 앞으로 상영 날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셨죠, 배우님? 네, 보다가. 네. 어떻게 보셨는지도 곧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독님. 네. 네, 저는 연출 유재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얘기 재밌게 해서 또 많은 즐거움 드릴게요. 이미 즐겁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라임크라임 연출 이승환입니다. 오늘 추운데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굉장히 시끌벅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차분하신 분들 네 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라임이 딱딱 맞는 영화를 만드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착석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그러면은 앉아주세요. 네, 한번 소개 잠깐만 일으키고 싶을 때 해도 돼요? 이렇게 네. 후딕이라는 지금 다른 네. 분들 오셨어요? 영화 같이 참여하신 초대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좋아요. 네네. 그럼 미리 네, 후딕이라는 진짜 여기 성주의 또 다른 롤 모델이고 그 후딕이라는 예명을 쓰는 친구거든요. 네. 그 구세회라고 있는데 네.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세회야 사랑해. 영화 잘 보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쿠딩님을 일단 만족시킨 영화라고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게 이제 저는 좀 라임크라임 이미 이제 영화제에서 너무 화제가 됐었잖아요. 부산 국제영화제에서도 수상을 했었고 또 이제 그때 보고서도 든 생각은 힙합 하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세고 뭔가 한 칼 나올 것 같았는데 이렇게 착한 영화라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약물도 없고 총기도 없고 한국 사회라 그런가?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따뜻한 영화를 봤다? 이런 느낌이 들고 훈훈한 영화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감독님들께 이렇게 이 영화로 관객분들과 만나는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영화제 작년에 공개하고 나서 이렇게 쭉 오면서 어떤 느낌이신지 오늘 개봉하는 느낌. 네. 일단 라임크라임 제가 힙합을 원래 재욱이도 그렇지만 엄청 좋아했어서 힙합 영화가 있었으면 싶었는데 사실 말씀하셨던 그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극영화, 힙합 영화가 잘 없고 외국의 힙합 영화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총 나오고 마약 나오고 갱 나오고 이런 건데 그렇게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담고 싶어서 이런 영화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힙합 영화의 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의 어떤
색다른, 어떻게 보면 힙합 영화치고 색다른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감은 진짜 너무 열심히 찍었는데 네. 개봉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사실 다 처음인 것들이 많아서 설레기도 하고 그렇네요.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유재욱 감독님, 사실 이제 그 국내 최초 힙합 영화라는 타이틀로 이 영화가 또 이렇게 소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랩이 나오긴 했었죠. 이준익 감독님의 박열. 그때 살짝 긴장하진 않으셨어요? 너무 랩이 많이 나와서 우리 영화 개봉 뒤에 하는데. 네. 진짜 죄송한 말씀이신데 네. 저 안 봐가지고 이제 나오거나 말거나? 그거 안 봤어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좀 이제 그 힙합을 소재로 한 영화 어떻게 보면 조금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아직까지 안 나왔을까 본격적인 영화가 그 생각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또 생각으로 같이 공동 연출하셨는지. 저희 유년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힙합이었어요. 둘 다 저희는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힙합은 지금이랑 위상이 완전 다른데 되게 서브 컬처였어요. 되게 네. 다 가난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런 힙합이라는 게 저희 같았어요. 되게 그래서 저희랑 같이 그때의 래퍼들도 저희와 같이 성장한 느낌이고 그래서 힙합에 꿀꼭 저희는 그렇게 우리가 사랑했으면은 저희가 이걸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 아, 자격이. 네, 그래서 힙합을 좋아하는, 특히 옛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한번 받고 싶었어요. 네. 힙합을 좋아하는 자, 힙합 영화를 만들 자격이 있다. 네. 그래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두 분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시절부터 랩을 했고, 또 이제 그 친구 사이인 거, 이게 이 영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또 소재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영화에서도 이제 두 친구가 서로 이제 힙합을 하게 끌어주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두 분께서는 어느 분이 먼저 좀 제안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자고 하셨는지, 처음 약간 단추? 네.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얘기를 좀 감독님. 제가 우선 이게 단편 시나리오로 라인 크라임을 썼었고, 그걸 승환이를 보여줬어요. 네. 저는 이걸 같이 공동 연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나리오 보여줬는데 승환이가 되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의 어떤 이야기와 승환이 캐릭터가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되게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편 영화를 이제 찍어야 될 때가 왔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운명적으로 좀 저는 받아들였어요. 네. 이성훈 감독님 진짜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같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시나리오에 좀 녹여내신 거죠? 사실 같이 이제 그 오케이를 안 하셨으면 좀 들어가기 힘든 프로젝트일 정도로 본인 두 분의 얘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그럴 때는 좀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픽션이라고 하지만 네. 저희 완전히 뭐 똑같이 우리 얘기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겪었던 것들 그리고 감정들, 정서들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에피소드로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친구한테 CD를 줬다던가 네. 직접 그 CD가 사실 소품으로 나오고 인서트도 있었는데 네. 편집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간직된 그런 CD도 있고 그리고 아까 쿠딕 말씀드렸지만 저랑 재욱이랑 쿠딕 세혜랑 전부 다 이제 같은 학교였는데 이렇게 사는 지역이 조금씩 다르고 환경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이제 처음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영화에 담겨 있고 뭐 말하자면 되게 에피소드도 많이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 감독님께서 유재석 감독님한테 시나리오 드렸을 때 좀 지금 영화에는 반영되지 않는 좀 빼자고 한 거, 이것까지는 좀 했던 부분 혹시 있으세요? 그런 거는 기억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영화적 필요 때문에 뭐 이렇게 깎여 나간 부분들이라거나 편집 때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된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뭐 개인적 그런 맥락에서 이건 좀 그렇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영화가 어쨌든 이제 감독님들의 두 분의 자전적인 성장 스토리가 분명히 이제 이 영화의 그 재료가 되었고 들어가기까지도 두 분의 합의가 있어야지 충분히 이제 그 출발을 할 수 있는 영화여서 감독님들께 초반에 이제 그 어떻게 영화 만들게 되셨는지 좀 여쭤봤고요. 장유성 배우님이 약간 이제 고개를 숙이시고 지루해하실까봐 빨리 마이크를 드릴게요. 이런 영화들을 만들 때 사실 감독님들 진짜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랩을 택할 것인가, 연기를 택할 것인가.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를 그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연기인데 아직 이제 그 완전히 전문 래퍼가 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스킬이 조금 없는 랩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스킬이 없는 걸 또 연기를 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배우께서 그 부분을 진짜 연기로 승화시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장유성 배우님이. 그래서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국내 최초 힙합 영화에 출연하신 계기와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래 걸렸죠? 아니요, 농담입니다. 그 감독님들도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감독님들이 이제 배우를 찾으실 때 이제 랩을 할 수 있는 배우와 연기를 할 수 있는 래퍼 이렇게 두 가지 노선으로 배우를 찾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민우 배우가 선택이 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감독님들이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랩을 했었어요. 꽤나 진지하게 되게 심취해 있었어요. 어렸을 네. 때 10대 때. 그래서 막 영화에 나온 것처럼 막 팀도 만들고 막 공연도 하고 막 곡도 만들고 막 그런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었는데 그래서 되게 감독님들이랑 비슷한 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랩을 너무 사랑하고 힙합을 너무 사랑하니까 계속 음악을 같이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연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게 좀 같이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좀 깨닫고 네. 그러면 나의 꿈은 뭔가 힙합하는 영화, 랩하는 영화를 찍으면 좋겠다. 그 꿈이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이 작품을 만나게 돼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은 작품입니다. 네. 꼭 그 힙합하는 영화를 찍어야겠다라는 꿈을 갖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래퍼 대신 연기를 좀 택해서 길을 가고 있었고 우리는 뭐 너무 장희성 배우님을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감독님들은 캐스팅 하실 때 좀 어떻게 예전에 랩했던 거 좀 알고 있으셨어요?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는지 장희성 배우님이랑 어느 분이? 사실 그러니까 알지 못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대로 찾았다?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저희가 같은 또 학교를 나왔고 그 동네 힙합은 되게 로컬적인 것도 중요한데 어느 동네인데 그렇게? 둔촌동 네네네. 강동 쪽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좋은데 또 랩을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냈던 시절이랑 되게 비슷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 막 딱 장유상 배우 나간 다음에 사실 네. 주연 배우를 찾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딱 보고 나갔을 때 진짜 재욱이랑 너무 네. 좋아했던 생각이 나요. 그냥 바로 결정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역할은 주연이다. 네. 그 이승환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은 좀 투영된 캐릭터여서 좀 여러 가지로 본인이랑 좀 비슷한 점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셨었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욱이도 가끔 그렇게 말하고 근데 저야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네. 왜요? 잘생겨서? 너무 멋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감독님한테 약간 얘기를 더 하라고 찌르셨어요 방금 전에. 저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모도 그렇고 들어오는데 이게 풍기는 기운이나 그런 게 승환이가 사실 되게 독특하거든요. 풍기는 기운이. 근데 네. 장유상 배우가 딱 들어오고 나왔을 때 네. 어떤 그런 스멜이 딱 되게 좋은 느낌이 네. 이 배우랑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정말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감독님이랑 장윤상 배우님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인 얘기들을 좀 듣고 있었는데 좀 소외감 느끼시죠? 원래 네, 진짜 여기서 진짜 나는 전문가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민호 배우님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많이 배웠어요. 네, 래퍼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뭐 쇼미더머니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연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제대로 내가 연기까지 할 수 있는 영화가 탄생을 한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 좀 이제 어떻게 좀 참여하시게 됐고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이 작품은 처음에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작품을 할 건데 힙합 영화다. 나는 이 글을 읽고 힙합 영화? 나는 힙합 음악을 하고 있고 근데 영화? 연기를 해야 된다. 조금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사기인 줄 알았어요. 약간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근 많이 하니까 그런 게 좀 전에도 있었어가지고 약간 이상한 건가? 안 하려다가 답장을 하고 몇 번 대화를 주고 받으니까 이게 진짜구나. 사기꾼은 아니다. 네. 믿으면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동국대로 가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오디션 보기 전에 진짜 한 30분 일찍 갔는데 거기서 진짜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다시 집에 가야 되나? 오디션도 보기 전에 네. 이 마음의 결정.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이 영화에 대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또 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오디션을 봐서 사실 안 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네, 유재욱 감독님 아무래도 또 이민호 배우님한테 더 이렇게 애정이 갈 것 같다라는 매칭을 굳이 시키자면 DM을 누가 보내셨어요? 사기꾼 같은 그런 약간 냄새를 풍기는 연출부가 보냈던 연출부가 네, 많은 래퍼들이 있는데 약간 그래도 고등학생의 그런 풋풋함을 가지고 있는 랩을 하는 연기를 하는 그런 송주 역할에 맞는 그런 배우를 캐스팅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아예 래퍼를 처음부터 좀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기 경험이 없는. 네, 저희는 한 분은 래퍼를 꼭 뽑고 싶었었어요. 좀 약간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연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감정선이 중요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도 힙합을 하다가 영화로 넘어간 케이스라 가지고 래퍼 분들하고 연기는 사실 되게 일맥상통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외국에 있는 많은 영화들 보면은 래퍼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리딩하는 모습이랑 표정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이 송주를 하면은 영화가 따뜻해지겠다.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네, 그럼 이승환 감독님께 좀 약간 그 이민호 배우랑 또 유재욱 감독님이랑 접점이 좀 있던가요? 일단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죄송합니다. 이민우 배우님이 그때 들어와 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네요. 오디션장에 고민. 일단. 예. 그 맨날 그 재욱이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좀 말을 하곤 해요. 자기랑 닮았다고. 근데 어떤 면인지는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되게 그 업그레이드 버전. 네, 업그레이드 버전의 어떤 캐릭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이 영화 만들 때 그래서 두 분의 합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연기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그 전문 배우다 아니면 이제 뭐 전문 래퍼다 뭐 이러면은 서로 이제 소통하는 지점이 있었을 텐데 두 분이서 좀 어떻게 좀 소통을 하셨을지 연기를 할 때 합을 어떻게 맞추셨을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약간 쇼미더머니에서 왜 래퍼들이 서로 이렇게 무슨 공통 과제 받으면은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좀 연상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어떻게 이제 좀 같이 이렇게 그 캐릭터 연구를 하셨을까? 공동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셨을지. 네. 공동 연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공동으로 연구는 안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이상이 형한테 묻어간 케이스여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상이 형이 하면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해서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유선 배우님한테 여쭤볼게요. 연기 경험이 많은 전문 배우신데 이민호 배우님이랑 합을 맞추는 게 연기는 초짜시잖아요. 네, 어떤 또 경험이었는지. 일단은 민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연기를 처음 하는데도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제 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촬영 때도 잘 적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누가 저한테 조언을 막 촬영할 때 네. 조언을 막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여기서 이렇게 막 그런 걸 저 안 좋아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3살 형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근데 이제 민우가 영화에서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민우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 뭔가 좀 조금 편하게 생각하라고 좀 그런 식으로는 계속 뭔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긴장하지 말고 뭔가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했나? 그러려고는 조금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괜히 긴장할까봐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있지 않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랩 최초의 뭐 힙합 영화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안에 힙합 안에 어떤 그 가로로 빼고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도 자기가 이제 열정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뭐 요즘 스우파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뭐 댄스를 넣으면 그 자리에 넣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이제 뭐 진짜 뭐 영화를 넣어도 감독님들이 이제 그 영화를 하게 된 마음을 넣어도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영화는 지금 이제 랩을 가지고 성장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둘 다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같이 하나의 랩을 만들어가는 과정 어떤 점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랩이 가진 속성과 맞물려지는 이 성장 스토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지만 저희 입장에서 저희의 어떤 뭔가를 처음 시도하고 뭔가 세상 그 MNG 형들을 만났듯이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뭐 일을 벌이고 이랬던 경험 자체가 그 랩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힙합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소재였고
또 그 힙합은 가사가 중심인 좀 특이한 노래 중에서는 좀 디테일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장르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10분 활용해서 그 힙합 가사를 통해서 이 인물의 정서라든가 또 스토리를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영화를 기획을 했고요. 동시에 사실 정말 국내 최초의 힙합 영화는 아니겠죠. 장편 중에서도. 그렇지만 뭔가 그런 정말 그 씬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이 만든 약간 본격 힙합? 이 정도 밀도를 가지고 있는 힙합 영화는 네. 드물긴 한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외국과는 달리.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저희 경험을 녹여낼 수 있는 정도의 힙합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감독님들의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 성장 시절이 반영이 되다 보니 또 랩을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21년인데 이 영화를 만들던 시기보다 훨씬 그 전 힙합 음악이 이 영화에서 나오고 또 이제 뭐 좋아하는 그 힙합 가수도 조금은 좀 올드한 힙합 가수들이 나와서 어떻게 좀 컨셉을 잡으셨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 올드 스쿨을 컨셉으로 하자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요새 힙합은 되게 막 뭐 여자 막 이런 막 플렉스 막 되게 그렇게 네. 강하잖아요. 네. 나 최고야.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들었던 그런 힙합은 그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지? 그런 내용.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에 대한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오히려 그때가 더 그런 힙합들은 되게 올드 스쿨들이 되게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올드 스쿨적인 되게 정박이고 너무 막 그 기교가 있지 않지만 되게 자기의 생각을 랩으로 자기 상황과 꿈을 뱉는 방식으로 저희는 그 음악을 구성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민우 지금은 래퍼님한테 요 지금 라인 크라임의 음악 구성과 선곡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요즘 래퍼님께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감독님의 발언 되게 문제적이죠. 돈과 여자, 플렉스만. 네, 맞죠. 그 요즘 래퍼가 그렇지 않지만 또 그렇지는 않죠. 사람 얘기도 하고 나의 어렸을 적 나 올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건 옛날이 좀 더 솔직하지 않았나는 공감을 하긴 해요. 저도 이제 힙합 이제 1세대 분들을 보고 자랐고 그 음악을 듣고 자랐던 장본인으로서 그때 저도 힙합에 빠진 거니까 그 분들이 주는 매력이 정말 솔직함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아무래도 트렌디 해야 되고 이게 주류 힙합이라는 게 주류로 올라오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장도 있고 좀 더 자극적인 소스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했던 것 같은데 1세대 때나 제가 처음 힙합을 들었을 때 진짜 솔직함이 컸던 음악이어서 아마 그러면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힙합의 그 9세대와 1세대인데 9세대라고 표현을 해버렸어요. 네, 올드스쿨과 또 새로운 세대들이 만나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동안 너무 많은 질문들이 관객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객 질문을 소개를 하면서 영화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질문 주신 분, 아이디가 저요예요. 영화 초반부에 송주 엄마가 송주 뒤통수를 갑자기 때리는 장면이 나와서 빵 터졌는데 그 장면이 애드리브인가요? 아니면 미리 대본에 있었던 장면인가요? 이거 어느 분이? 대본에 원래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10테이크 갔는데 한 10번은 뒤통수 친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네요. 네,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처음 연기하시는데 또 이렇게 뒤통수부터 맞고 시작하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계속 맞다 보면 연기 그만둬야겠다 이번 끝으로 그런 생각도 좀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 네, 당연한 알겠습니다. 거지 이런 아. 생각했습니다. 적응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2-15님, 2-15라고 불러도 네 아이디가 네. 이 영화에 대해 이센스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네, 그렇게 편지를 여러 번 쓰셨는데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실제 이센스님. 연락을 하셨나요? 네. 저희한테 그 음악 사용이라던가 여기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 허락을 해주셨고 또 되게 좋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문자도 뭐 길진 않지만 주고받았던 적이 있는데 화이팅 해주시고 좋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래퍼인데 네. 예. 실제로 두 분께서 이센스님을 좀 가장 선호하는 래퍼? 이 쓰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래퍼들이랑 조금 다른? 저는 그 디 에네토트라는 앨범을 들으면서 너무 이게 감동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자력적인 이야기들이 이 시나리오를 쓸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송주라는 캐릭터가 롤 모델로 삼기에 되게 적합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센스라는 인물 자체가. 그리고 아까 첨언 비슷하게 음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센스 음악이 올드스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전 아까 재욱이가 말했던 그런 진솔하고 자기 얘기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것들을 좀 이어가는 래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뭔가 지금 세대들도 들을 수 있는 음악을 해서 조금은 당시에도 좀 날 서 있던 그런 느낌도. 네. 그런 걸 이어받으면서도 네.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음악을 작곡하고 만들 때 약간 말 그대로 올드라고 해서 진짜 촌스럽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레퍼런스로 또 이센스의 음악 같은 것들을 또 음악 감독님이 많이 참고를 하셨고 예. 네, 알겠습니다. 기뻐하는 라이언 아이디 쓰시는 분이 장유상 배우님께 힙합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 나오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는지 찍을 때. 네. 일단 저도 하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던 것 같아요. 왜 여기서 힙합이라고 해주시냐. 약간 식으로 사실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뭔가 기분으로 알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했었는데 뭔가 뭐 힘을 주거나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실제로 홍대 뭐 골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한 번 한 게 아니니까 여러 번 하면서 합법적인 허락받은 고성방가 네.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기억 안 나는데 뭐 일단 10테이크 정도. 한 10번 정도 맞으셨고 10번 정도 소리 고성방가 하셨습니다. 요 얘기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셨어요. 그 이제 카메라 사실은 이제 그 힙합을 하고 있지만 그 주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속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분께서 중간중간 홈캠이나 CCTV 촬영 씬이 있는데 이렇게 연출하시는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또 이제 그 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주연이에게 홈카메라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두 질문에 대해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도 되게 또렷하고 그 반항기도 있어 보이고 세상을 부조리를 바꿔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연이가 그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런 홈 CCTV로 마치 강아지 CCTV 같잖아요. 그런 걸로 이 주연을 그냥 봤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초라하고 주연이 사실상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아지 같은 존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독님 좀 뭐 첨언하실 얘기 있으시고? 예, 그 CCTV가 의미하는 거는 뭐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는 부모님이 맞고요. 네. 송주한테는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따로 살지만 다 나오고 사이도 좋은데 주연은 일부 대비되게 그렇게 아예 뭐 전화 통화는 있지만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 이 질문도 꼭 빠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R을 하나 둘셋넷 5개 쓰신 분이 네 아이디입니다. 라인크라임의 철자 비하인드가 영화 그대로일까요? 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감독님들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시간 배경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시다고 같이 질문 주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R이에요. 네. 저희는 R이었고 시간? 이 실제 라인크라임이 언제 존재? 저희가 실제로 중학교 때니까 네. 20년 됐어요. 2002 아. 월드컵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곡 만들고 네, 그때 밀림이란 사이트가 실제 존재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사운드 클라우드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막 랩하고 다른 장르 뮤지션들도 다 거기다 올렸어요. 아마추어 뮤지션들은 그런 사이트에 저희가 실제로 곡을 올렸었고 당시에.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영화상에서는 다른 형태로 살렸죠. 그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그렇다고 시대가 옛날로 과거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 아니고 이제 시대는 지금 그 한 2017년 이 당시 정도인데 저 밀림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우리가 좋아한 게 아직 지속됐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로 해서 좀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요 질문은 이제 감독님께도 여쭤보신 것 같긴 한데 배우분들도 현장에서 감독님들이 어떠셨는지 그 공동 연출과 같이 작업한 배우분들께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읍이라는 아이디 쓰신 분이 공동 연출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요? 어쨌든 최종 의사결정은 1인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배우님들께 현장에서 이 두 분의 의견 충돌이 좀 있으시진 않으셨는지 어떤 경험이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감독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두 분이 크게 뭐 안 맞거나 싸운 적이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두 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정도로 되게 두 분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이렇게 뭐 나긋나긋 느긋느긋 하시잖아요. 그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계속 하시고 막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네. 소통하면서 되게 잘 서로 또 스타일이 다른데 그걸 서로 잘 합의하면서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단점은 두 분이서 대화를 오래 하시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찍을 때 얼마나요? 한 테이크 가고 나서 두 네. 분이서 이렇게 대화를 모니터에서 그럴 때 뭐 하세요 그러면은? 배우님 두 분은? 불만을 가지고 있죠. 네. 장난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이민우 배우님 네 들어볼게요. 감독님의 의사결정이 조금 느려서 답답했다라고 장유상 배우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고 원래 이렇게 느린 템포구나 이렇게 그랬을 줄 알았고 그래서 잘 몰랐다가 제가 이제 그 라인크라임을 연기에 대해서 조금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른 작품들에 조금씩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조금씩 찍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두 분이서 많은 조율을 하시는구나. 그럴 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연기 경험이 좀 있으신 또 장유상 배우는 좀 속 터진다라고 생각하셨고 또 이민우 배우는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감독님들 네. 참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배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희는 그렇게 의견에 충돌하고 뭐 누가 딱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냥 의견을 서로 좀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거의 그 하나로 모아져서 그거를 선택을 하지 내가 뭐 누가 네. 그래 너가 해 이렇게
좀 잘 되진 않아요. 좀 죽이 되게 잘 맞는 편이야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네, 감독님께도 발언의 기회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팀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좀 정확하게 아는 편이에요. 어느 네. 정도의 느낌으로 말을 하는지 그렇다 네. 보니까 이 정도로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뭐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착착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네 분들이 다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외로 좋은 영화가 나왔다라는 거. 네. 질문을 다시 좀 이어갈게요. 이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송주와 주연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그 송주의 친구였던 상희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굉장히 인상적인 또 이렇게 캐릭터였는데 어떻게 되었나요?를 좀 설정을 하셨나요? 혹시 그려보셨는지? 송주는 오토바이 사고가 난 후로 오토바이를 못 타게 되었고, 네. 그리고 조금 바보가 됐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네. 원래보다는 이렇게 말도 느려지고 행동도 조금 느려지게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렇게 좀 설정을 하셨다라고 하고 나오진 않았지만 이 조유영님께서 질문하신 거를 같이 이어서 또 이제 영화의 다른 캐릭터들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연의 집에 파추부 아주머니가 영화에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송주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던 그 형의 어머니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셨는데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형이 주연의 집으로 피자 배달 온 게 맞는지 그런 장면의 설정 의도가 궁금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피자 배달부인 것은 맞고 네. 그게 약간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재촬영을 했을 정도로 짧은 순간이지만 좀 이렇게 네. 뭐 지나가는 걸로 알아봐 주셨으면 했었는데 그렇게 등장을 한 것은 그 아이들 세계에서는 어떤 계급 그게 있는데 또 다른 더 큰 세계라 그래야 되나? 네. 이게 딱 그렇게 단순하게 된 세계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연이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파출부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로 설정을 한 것은 아니었고 그 상근의 엄마? 그렇게 설정을 하진 않았지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연한테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외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악의 없이 되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어머니와 같은 대안적인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만두셨을 때 주연은 되게 큰 상처를 나름대로 받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이렇게 호련히 떠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송주한테도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분들도 그 다른 캐릭터들도 이제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지점들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들께 좀 연기에 대한 질문도 이어갈게요. 어제 보고 오늘은 GV만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네, 오늘 GV 이제 들으신 것 같아요. 어제 영화 보시고. 네, 이분께서 주연분들 나이대가 어찌 되시는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까 이제 그 나이 차이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영화에선 중상 같은데 지금 보니 나이 가늠을 못하겠네요. 실제 래퍼분들 MNG 멤버로 출연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역시 쇼미 볼 땐 몰랐는데 고딩 역할 썩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하시면서 네, 이민우 배우님 칭찬도 해주셨고요. 또 이제 그 장유상 배우님 데뷔 이래 지금 10수년간 계속 이제 학생 역할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인데 두 분께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교복 입고 연기한 소감과 도전 지점을 좀 들어볼까요? 이 질문을 빌어서. 네. 교복을 입고 연기를
얘기한 소감은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사실 몇 년 만에 입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교복을 그 처음 입었을 때 5년 만인가 그랬고 지금 나이는 이제 20살 후반인데 20대 후반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약간 이런 고등학생이면 차라리 그냥 약간 자아만심을 가져서 네. 고등학생까지도 봐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중학생은 이게 이렇지가 않은데 무리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약간 그러면 좀 뭐 핏감이나 뭐 이런 것들 노력을 좀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감독님들에게 되게 죄송한데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요. 헬스를 좀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게 막 좀이 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포기를 못했던 점은 좀 죄송해요. 좀 이렇게 나이가 조금 건장하게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막 중3이면 막 마른 애들 많잖아요. 막 되게 여리여리하고 그런 이미지는 못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리여리는 조금 불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장상 배우님. 저는 연기를 한 이래로 교복을 많이 입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전문이죠. 교복 입는 거. 근데 이것도 촬영한 지가 좀 몇 년 됐으니까 네. 그때는 별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학생이라는 설정은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보고 의아해하는데 중학생이라는 설정은 저도 되게 쉽지 않았다. 네. 그래서 사실 중학생을 연기한다고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고등학생을 연기한다는 마음으로 했었고 또 뭐 여담인데 네. 제가 이제 또 감독님들이랑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 교복도 실제 제가 다녔던 학교 교복이어서 네. 되게 제 옷을 입은 것 마냥 편안했다 라는 소감입니다. 교복을 벗고 네. 다시 교복을 몇 년 네. 만에 입게 된 거네요. 네. 네. 감독님 두 분께서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몇 분이 하셔가지고 큐라는 분 질문을 소개해드릴게요. 배우님들은 이 영화 중 어느 장면이나 대사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 각각 하나씩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 볼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네네. 저 뒤에서 오늘은 약간 이제 송주가 그 스탑을 타려고 막 친구들 삥 뜯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반대로 주연이는 이제 보성고 형들과 그 랩을 준비하잖아요, 무대를. 그 상황이 네. 이게 오늘 딱 보는데 조금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반대적인 상황이. 오늘 그 장면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 약간 하이라이트인 것 같기도 한데 감독님, 저요라는 아이디 쓰신 분이에요.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힙합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실제 랩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 나올 줄 알고 감독님께 들어오시기 전에 좀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대충 감이 오시죠?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감독님 팀, 배우팀 프리스타일 랩 배틀 짧게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감독님께는 미리 감독님 꼭 이것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막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배우님은 영화 보고 계셔가지고 요청을 못 드렸는데 즉석에서 어떻게 여쭤봐야 될까요? 네, 오케이 하시면 갈까요? 네. 제가 프리스타일을 되게 못해요. 그 영화에서 프리스타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건 프리스타일이 맞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프리스타일 되게 못해가지고. 프리스타일 말고 딴 거 할까요? 그러면 다른? 영화에 나온 걸로? 감독님은 살짝 감독님 두 분은 살짝 연습하셨죠? 연습하셨어요? 라이크라인. 배신인데 이거? 아니 이거 배신인데? 어때요? 들어볼까요, 여러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장윤석 배우님 지금
지금 땅으로 꺼질 것 같아. 그냥 저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요 질문. 아니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시사회하면서 네. 그 질문을 어떻게 다 빼주셔가지고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제 초반에는 네. 조금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하다가 이게 몇 번 하다가 안 시켜 이러고 안 시켜. 준비를 안 했었어요. 네. 오늘 개봉 축하로 네. 어, 안 들을 수가 그러면- 없겠네요. 네. 아주 짧게, 네. 진짜 짧게. 짧게. 제 곡이긴 한데 아직 안 나온 곡인데 최초 공개.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시기 전에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릴게요. Young say don't move with your ooh I'm from Seoul Korean coast Hands up don't move with your ooh 돈 벌러 가야에 달려 코스 여기까지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처음 들어요. 랩 옆에서 실제로. 네. 전문가 래퍼에게. 네. 실수를 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요청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 되셨죠? 장성범님은 안 하실 거죠? 할 거죠? 네. 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강요를 못해요. 네.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 네. 저기에서 이런 하면은 절대 안 한다고 했었는데 감독님들도 하실 거죠? 뭔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딱 너무 살짝 제가 부끄럽지만 저는 학창 시절 랩네임이 망치였습니다. 오, 네. 그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했던 랩이 지금 생각나서 살짝 네. 가볍게 러프하게 했습니다. 아이고 박수 주세요, 박수. 네. 망치 스펙 on the microphone 지금껏 뱉어내지 않고 내 속에 쌓아놓은 내 람 스킬 스타일 그리고 한 이제 맡을 시간 모든 준비가 됐다 생각했었지만 네. 벌서는 라이언이라는 그 아이디 쓰신 분도 이민우 래퍼님 실제 작품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오늘 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들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네 마음껏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원래 우리가 했던 버전으로 네, 그냥 풍만 저희는 네, 좋죠. 하나 둘셋넷 락인 크락인 끝나지 않는 게임 너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 게임. 락인 크락인 끝나지 않는 게임 힘이 들 땐 우리 불러 우리가 세상의 메인 락인 크락인 끝나지 않는 게임 너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인생 게임 락임 크라임 끝나지 않는 게임 힘이 들 땐 우리 불러 우리가 세상의 메인. 이 와, 약간 배우님들이 우리 감독님들 왜 저러시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민우 래퍼님 네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소감이요? 이렇게 제대로 듣는 거는 저도 처음인데 이게 그 훅이 원래 감독님들 훅인 건 맞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네. 네. 네 분 오늘 너무 사실 이제 이게 힙합 영화다 보니 건너뛸 수 없는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또 이렇게 무대에서 랩을 해봤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신 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힙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힙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체성 그리고 정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 영화에 녹아들어 있고 그 리듬감이 이제 그 라임으로 영화의 라임으로 표현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힙합과 또 이번 영화 같이 연결지어서 좀 한마디씩 한 칼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질문을 빌어서 어느 분부터 가면 좋을까요? 네. 서로 다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감독님 먼저 갈까요? 아, 제가 힙합을 처음 이렇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가수가 조피디였었는데 조피디 가사 중에서 가끔가다 문득 떠오르는 격한 감정이 바로 힙합의 원천이란 뜻 이런 라인이 있는데 네. 저는 그게 힙합에도 해당되지만 어떤 젊음에도 되게 맞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저희 영화와 되게 어울리는 그런 정서, 젊음의 정서를 많이 담고 싶었고, 저한테는 힙합은 너무 소중했던 그런 어떤 추억, 제 안에 남아있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한테 가기 전에 배우님께 네 먼저 갈까요? 네. 저 그 힙합하고 영화 그 둘 다 공통점을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너이자 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너이자 나이다. 네. 네. 영화를 보다가도 뭐 그 영화의 극 중에 주인공들이 나와 다르더라도 네. 어느 순간 내가 돼서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힙합이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른 세계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지만 듣다 보면 어느새 그게 내가 된 듯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마디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멋있다. 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얘기했을 때도 박수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네.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네. 장윤상 배우. 네, 저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지금도 거의 플레이리스트에 대다수가 힙합 노래고, 어렸을 때는 진짜 친구들이 막 발라드나 뭐 R&B나 뭐 아이돌 노래 들을 때 정도는 하나도 안 듣고 힙합만 들었을 정도로 되게 너무 좋아했고, 그 이제 10대 때 중요한 시기를 좀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형성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끼친 음악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되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되게 소중한 음악 장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도 컬러링이 힙합이시죠? 예, 저도 네. 그 양동근의 선문답 2라는 걸로 지금 한 10년째 계속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아니 아까 이승환 감독님이 전화 오는데 딱 그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네. 힙합이란? 저도 어렸을 때 그 새로운 세계를 처음 만든 어떤 창구로서 문을 열어준 존재였거든요. 감사하고 다들 힙합 음악 좋아하고 그리고 라인크라임 영화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너무 귀엽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야기가 끝난지 몰랐네요. 이 영화 이제 뭐 힙합에 대한 관심도 있겠지만 힙합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뭐 영화든 어떤 거든 헤쳐나갈 수 있는 청춘들의 얘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착하고 기분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개봉을 기점으로 이제 며칠 됐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 힙합 정신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SNS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사실은 디테일한 질문들이 더 많은데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다음에도 또 이제 GV가 열릴 테니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 오늘 못 푼 질문들은 다시 또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랩을 들었기 때문에 뭐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뿌듯하게 퇴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하신 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도 주말에 같이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는 뭐 네. 진행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단톡방에 안 그래도 얘기했어요. CD가 준비되어 있는데 질문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